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6.68% 급락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단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엔비디아 급락에 반도체주 휘청, 달러 떨어지고 주식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9%, S&P 500 지수가 0.31% 떨어졌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67% 상승하며 3대 지수 혼조로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6.68% 급락 이유는 어제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의 급락입니다. 하루에만 6.68% 급락했으며 시총은 3조 달러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딱 하루 시총 1등을 달성했으나 이후 3거래일간 12.9% 빠지며 시총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주식 분할 이슈입니다.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고 주식 분할 이후로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경우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테슬라의 5대1 주식 분할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8월 11일 5대1 주식 분할 발표를 했고요. 하루 만에 13%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무려 60%가 뛰었죠. 주식 분할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식 분할을 한 8월 30일 이후 3주 동안 24%가 빠졌죠. 테슬라는 주식 분할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악재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8월 30일에 498.32달러에 불과하던 주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무려 705.6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죠.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2020년 8월 30일 5대1 주식 분할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인공지능 랠리가 최소 3년을 갈 예정이니 올해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빠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으로 현재의 주가를 이해시켰으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입니다. 젠슨 황 지난주 엔비디아 지분 1억 불 팔았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주식을 1억 달러 내다 팔았습니다. 젠슨황 이외의 임직원들도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요즘 주식을 내다 팔고 있죠. 내부자 거래는 보통은 안 좋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세 번째는 고평가인데요. 엔비디아의 PER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5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가가 떨어져 39배까지 밀렸죠. 그래도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약 30배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성장주가 30-40배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PER이 100배가 넘은 적도 있죠. 테슬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만 있었지 당시에는 거의 돈을 못 벌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천문학적으로 매출이 높은 만큼 엔비디아의 PER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 보입니다. 네 번째는 단기간 급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인데요. 엔비디아는 올해에만 약 145%가 올랐죠. 단기에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빠지는 것은 일시적인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매출이 지속할 것인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때마다 높은 매출로 시장을 놀래켰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높은 매출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실적 발표에서는 실적으로 보여줬지만 실적 발표만 반짝 오르고 이렇게 크게 오를 수는 없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오르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른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델이 엔비디아의 AI 서버 구축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델의 서버 구축 규모를 보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시장은 알게 되었고 델과 엔비디아가 동반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으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는 상승 반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입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7월부터 비트코인 상환에 들어갑니다. 10여 년 전 마운트곡스는 해킹을 당했고 이것을 찾아 7월부터는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풀리면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6% 넘게 떨어지며 5만 달러대로 떨어졌죠.
아마도 시장에서는 마운트 곡스의 상환을 앞두고 숏 수요가 몰려서 비트코인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 관련 매출은 매출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오르면 엔비디아의 GPU가 채굴기로 쓰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의 하락에는 ETF, 리밸런싱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1위를 찍었지만 이후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시총 1위 싸움에서 완전히 탈락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 AI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엔비디아는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락에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20대는 학벌, 50대는 재산, 80대는 건강, 그리고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가 있어야 결과도 있습니다. 20대에는 학벌, 50대에는 재산, 80대에는 건강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20대 제일 중요한 것은 학벌이고 50대는 재산이고 80대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20대 학벌을 따려면 10대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하고요. 50대의 재산을 모으려면 20대부터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80대에 건강하려면 최소한 50대부터는 건강관리를 해야 하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제 나이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대 학벌인데요. 학벌은 한국 사회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먹고 살려면 학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학벌이 스카이보다는 의치한약수와 같은 전문직 선호로 변했습니다. 20대 자신이 원하는 학벌을 갖추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남들보다 50대의 재산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 평균 연봉 2022년 3억 원 돌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의사는 평균 연봉이 약 3억 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는 연봉, 대기업 절반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전문직 의사는 대기업보다 4.5배를 더 벌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 연봉 2배는 더 법니다. 그러니 전문직이 되는 것,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20대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10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20대 학벌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20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려면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부모님의 공이 큽니다. 물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노력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이 알아서 학군지로 이사도 가고 학원도 알아보고 공부법도 알려주고 가정환경이 뒷받침되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20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시는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치열합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한국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10대를 위해 암기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시험은 대부분 암기입니다. 암기 과목이라는 사회, 과학, 역사, 세계사 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 국어, 수학이라는 중요 과목도 암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암기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회독 공부법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책을 10번 보는 것이죠. 나침반 10월호 콘텐츠 공개 기말고사 대비 N회독 공부법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 행정 외무 30패스에 빛나는 고승덕 변호사의 10회독 공부법입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10회독 공부법을 하게 된 계기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고시를 패스한 사람의 합격 수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시를 패스했는데 법전을 8번 봐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0번을 보면 충분히 합격하리라 생각했고 10번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행정 외무고시도 이런 식으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면 통과 못할 시험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것이 신문에 나온 10회독 공부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무슨 쓸데없는 디테일인가 싶습니다. 단순히 10번을 보면 됩니다. 처음 한 번을 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3회독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 내신은 10회독이 아니라 5회독만 해도 딸딸 외우고 100점을 받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회독을 할 것인가?
학교 프린터건 교과서건 오해독을 하면 딸딸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코어, 중심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어란 핵심이 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프린트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전부 외우는 것이죠. 프린트가 10장 정도 있다고 친다면 10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서술형까지 10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코어가 생기기 전에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이는 교과서나 프린트 하나를 잡아서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러나 B라는 아이는 문제집을 10권을 풀었죠. 그런데 A는 100점을 맞았지만 B는 80점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B는 코어가 되는 지식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린트를 딸딸 외울 때까지 문제집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트만 딸딸 외워서 코어 지식이 생기면 그제서야 문제집을 풀어도 되는데 문제집은 몇 장이라도 몇 분 안에 술술 풀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까지도 금방 풀리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 때 눈을 감으면 교과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문제를 보면 이것은 몇 단원에 어느 위치에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난다고 하죠. 그러니 아무리 어렵게 돼도 100점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어가 생기기 전에 문제만 풀어보면 문제를 푸는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리고 틀리기도 엄청 틀립니다. 그래서 코어가 생기기 전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생기도록 프린트를 딸딸 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10장이나 되는 프린트를 딸딸 외울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의 목차를 외워야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 아이의 머리 수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 번에 위에 모든 목차를 외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는 3줄이나 4줄 외우기도 힘듭니다. 수준을 아는 방법은 외우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줄을 외우는데 10분이 걸렸는데 4줄을 외우는데 20분이 걸리면 3줄 외우기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줄을 계속 외우기 시키면 됩니다. 크게 시간이 늘어날 때가 바로 그 아이의 수준입니다.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좋습니다. 일단 3줄만 외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우면 다음 3줄을 외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줄 외우고 다음 외울 때에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만 반짝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외울 때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신이 외울 능력만큼만 외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10장을 다 외우면 1회독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2회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줄씩 외우지만 다음번에는 아는 내용이기에 4줄씩 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2회독을 할 때는 3줄만 반짝 외우면 되고 다음 줄 외울 때는 그 전에 외웠던 내용을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프린트를 5회독만 하면 신기하게도 프린트를 보지 않고도 아이는 5회독이 끝난 후 무려 프린트 한 장을 통으로 외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보고 덮고 떠올리고 말해보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보고 덮고 그리고 A4지를 꺼내서 적는 방법이 있기도 하죠.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암기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3줄만 외우면 넘어가고 또 외우면 넘어가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회독만 하면 머릿속에 프린트 1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매일 조금씩 외우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 때 분량이 폭탄이라도 크게 외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코어를 만들고 나면 이후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틀린 것이나 빠진 것은 프린트에 받아 적어 단권화를 시킵니다. 프린트가 없다면 교과서로 코어를 만들면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1단원을 공부하고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단원을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2단원을 공부하다 말고 다시 1단원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1단원만 공부하고 성적은 엉망이 되죠. 수학도 맨 앞 단원만 죽어라 공부합니다. 회독 공부법을 모르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회독 공부법을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애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20대 아이의 학벌은 사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신을 잘 딸 학교를 골라 이사가고 공부를 도와주고 아이가 공부할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입시를 잘 연구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10대 공부를 해야 20대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은 재산 형성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50대 재산입니다. 20대가 불안한 것은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과를 가지 못했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전문직이 될 과가 아니라면 대부분 20대는 불안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40대면 명퇴 권고 들어옵니다. 어찌어찌 버티지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내가 40대 다닐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지만 회사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근원인 무엇일까요? 재산입니다. 사실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전문직이 아니어도 재산만 많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20대가 불안한 것은 대부분 부자의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고 공부마저 못했기에 앞으로 먹고 살 일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1등 투자법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세계 1등 투자법으로 투자하면 25%의 복리로 재산이 늘어납니다. 20대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1억 원, 20년 후에는 10억 원, 30년 후인 50대에는 자산이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만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전문직이고 대기업에 다녀 연봉이 많더라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돈 버는 것은 세계 1등 투자법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여행 다니고 씀씀이가 큰 사람이 제대로 재산 관리를 못하면 세계 1등 투자한 사람보다 50대에는 재산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주식,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결국 50대에는 재산 때문에 고생합니다. 50대의 재산으로 일가를 이루려면 20대부터 세계 1등 주식의 투자법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돈은 투자로 벌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갔어도 투자 시기만 빠르다면 50대의 남들 명퇴당해서 자영업할까 대리할까 배달할까 걱정할 때 나는 돈이 주는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80대의 재산입니다. 50대부터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80대가 되어서 고생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건강관리를 하면 더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대에 병에 걸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서 골골하며 누워있거나 병원 신세를 집니다. 따라서 늦어도 50대에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0대면 성인병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뱃살이 나오고 허리살이 두터워지며 엉덩이에 살이 붙습니다. 소위 내장지방이 쌓이고 고혈압,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통증, 당뇨, 심근경색, 암, 치매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염증 세포이고요. 암세포이기 때문이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 질환이 심근경색, 치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인병의 근원은 세 가지입니다. 액상과당, 탄수화물, 과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끊어야 성인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끊지 못하고 80대에 성인병이 걸리고 비로소 후회를 합니다. 당뇨병 전문의는 액상과당, 탄수화물, 과일을 끊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80대 노인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항변합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소화시킬 내장도 튼튼하지 않은 데다 이빨도 성치 않습니다. 그러니 액상과당이나 탄수화물, 과일 같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단 것을 먹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을 끊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성하고 소화기관이 좋은 50대부터 케톤식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식사뿐 아니라 운동도 중요합니다. 100세 장성마을에 가면 언덕배기가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오르막을 걷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러닝은 오히려 발바닥에 적혈구가 터져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와 같은 오르막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육이 있어야 오래 삽니다. 이렇게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면 80대 남들 무릎 안 좋아서 유모차 밀고 다닐 때 신나게 내 두 다리로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결론은 80대가 되어보면 압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대 학벌, 50대 재산, 80대 건강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실천합시다. 미래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6.68% 급락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